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소속된 곳은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성과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한용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하고 청탁금지법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이사학번 이제 받는다고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있더라고요. 이제 입학 준비하다가. 제가 구사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이렇게도 느끼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물론 이제 청년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유아교육 그리고 유치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요즘에 받고 있어요. 내년도 아이들 원화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시즌에 탄생한 아이들이 내년에 들어오거든요. 엄청 줄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물론 한민국 감소도 감소지만 코로나 시즌에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미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쓰나미가 지금 시작됐다. 제가 지금 주변에 떨다가 막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여기까지 덕성여자대학교까지 밀려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여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당연히 청력 그리고 청탁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도 돼? 요거 하면 안 돼? 오늘 사실은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요런 경우는 해도 되는구나, 요 말씀도 드릴 거예요. 저는 2021년부터 청년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청년교육 전문강사가 420명 있습니다. 겨우 총 통틀어서 블루오션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공공기관과 학교가 많은데 청년교육 전문강사는 딸랑 420명.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블루오션이에요. 여하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께 와닿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를 또 담당하고 있고, 여기 계신 교직원분들께서 요건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 받은 게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공직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이틀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풀네임은 여기 써있는 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한 청탁과 부정한 금품에 한정된다. OX.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네. 보통 한정된다, 뭐뭐만, 모두 이런 거 들어가면 대부분 오답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목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청탁은 당연히 금지해야죠. 하면 안 돼요. 근데 금품 등은 부정 그리고 금정 당부당 관계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칙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 받은 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데 그리고 그것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출장 갔다 오면 여비도 주는데 그것도 받으면 안 돼요? 원칙상에는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벤츠 검사 사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이 안 돼가지고 처분이 약했던. 그래서 공직자에게 뭔가를 주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혹시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쳐다보겠다가 이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 8조 3항 써있고요. 부정청탁이 아닌 거, 이건 부정청탁 아니에요, 괜찮아요, 5조 2항입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대상이 되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상이 되지만 제가 예전에 감사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제보전화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오더를 내주셔서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제보전화 이런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번호도 만들고 기획해서 이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어느 학부형님께서 만취하신 상태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5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스승의 날 무렵에 저희 애 좀 잘 봐달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돈을 좀 드렸더니 이걸 받으시대요. 그런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나는 처분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 처분해달라, 그 뜻이잖아요.
나는 찾지만 나는 혹시 내가 했다면 나는 제보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감경시키고 나는 쳐다보지 마. 그 선생님 처분해 줘. 그래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준 사람, 받은 사람, 요구한 사람, 약속한 사람 다 처분합니다. 예, 세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 외에도 외부 분들이 여기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 그리고 일시적으로 오셔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분이 그 활동을 하실 때 혹시 부정한 청탁, 금품 등 수수를 했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 들어갑니다. 왜? 준 사람도 처벌되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 보셨죠? 어디 뭐 기관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뭐 배우자 어떤 분이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거 받아도 되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권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배우자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 이용권, 명절 선물, 경주선비 30만 원, 회사 제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제가 이 유권에서 처음 봤을 때 밑에 해석을 보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부럽다. 이런 배우자를 준 사람. 저는 홀벌이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 애들이 학원을 막 열심히 다니고 있어가지고. 여튼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괜찮고요. 혹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하고 덕성여자대학교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에 공교롭게도 우리 배우자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다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거기에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걸 내가 받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청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오로지 잘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원래 그래. 원래 우리 회사는 이런 혜택이 있어. 그럼 받아도 되는 거예요. 폰트가 좀 작긴 하지만 판례를 그대로 끌고 오느라고 그렇습니다. 사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자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자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쿠션에서 들어갑니다. 친목회 임원 5명이 3년에 걸쳐서 300만 원 정도의 금전을 배우자분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결국 공직자 A한테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분이 징계든 혹은 또 처분, 형사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탁금지법은 총 3꼭지입니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그리고 외부강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교직원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외부강의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외부강의 얘기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정청탁 금지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는 총 15개 호로 되어 있어요. 15개 호로 되어 있는데 15는 뭐겠어요? 기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사실은 이걸 제가 축약해서 넣은 거예요. 축약해서. 굉장히 세밀한 업무들이 다 촘촘하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외울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법령을 위반한다고. 혹은 나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거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다. 나 이거 법령 저 사람이 나한테 저 기관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이거 잘못된 건데 나 지위권한 넘는 행동인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켜야 될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보는 거예요. 각호를 봐서 그 업무에 해당되는지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업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개정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왜 개정해서 넣고 있냐? 얘 때문에 그래요. 열거주의, 죄형 법정주의, 기타라고 15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5호를 여기다 넣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판사님께서 그러죠. 죄는 형벌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른 것들 폭넓게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열거주의 여기에 써놨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통제받아야지 그 외의 것까지 너무 국민들한테 통제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거주의,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기타는 사실은 제가 둘러놨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나에게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거나 혹은 법령을 위반하게 하면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고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거절을 해야 됩니다. 거절도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구두로 하셔도 되는데 서면으로 해야 그나마 증거가 남아요. 부정청탁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굉장히 많은 신고건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은 채 15%를 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 부정청탁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말로 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다 말로 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처분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부정청탁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면 그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서면 신고.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서면으로 꼭 신고를 해야 되느냐? 증거도 증거지만 그분한테 우리 기관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인지시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부정청탁이 들어오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틈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사람한테 저 틈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저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저 좀 쳐다봐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쳐다보겠죠. 어떻게 이 사람이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겠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일반 국민 1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처분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업무를 하시나요? 담당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담당도 맞추시기 힘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97년생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대학생 모두에게 조사했는데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97년생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유치원생도 이 사람 알아요.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일반인도 이 사람 알아요.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오답 중에는 차은우도 나왔고요. BTS 정국도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97년생 중 가장 유명한 사람. 복이 없습니까? 복이. 복이요? 보기보다는 힌트를 드릴게요. 이름이 외자입니다. 성은 이시성을 쓰시고. 정답은 이거 맞히시면 이거 하나 드립니다. 정답은 1397년생인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분은 당연히 세종대왕님 덕분에 문맹인이 굉장히 적은 수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글을 읽지 못한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각종 공문도 많이 만드시고 또 학생들에게 문제도 많이 내시기도 하고 공문서 공고문 작성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단 한 명의 질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알아들으세요. 이른바 문해력, 요건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문해력 수준은 다 각기 다릅니다. 문맹인도 존재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1인이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직접 하는 경우. 하지만 공직자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겠죠. 왜? 우리는 법을 좀 더 많이 하니까. 일반 국민보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 형 그 사람이랑 친하잖아. 그거 담당하시는데 언니 혹시 그거 이번에 누구 사람 선발하던데 좀 연락해가지고 나 좀 힘 좀 써줘. 누구를 통하여. 반대로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잘 좀 부탁해. 위하여. 이러면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대로 해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세졌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청년 관련 법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세졌습니다. 그러면 부정청탁이 아닌 경우를 봐야 되겠죠. 이건 부정청탁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법령 기준대로 해달라, 확인 증명하고, 혹은 또 이거 무슨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래요. 공개적으로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내가 부정청탁, 아까 법령 위반 혹은 또 지휘거나 남용하는 걸 그 사람한테 해도, 사람들 다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해도 부정청탁 아니에요? 네, 아니랍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학법인이었습니다. 사학법인에서
교육청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인가 좀 내주세요. 허가? 인가 사항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막 고민했어요. 이걸 인가 할 수 있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규정이 안 되는 규정이 발견됐어요. 안 되네. 이걸 해주는 건 우리가 부정청탁, 이 사람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 자체가 부정청탁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다시 한번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공문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말로만 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우리 문서 작성해서 보내면 이제 그쪽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다시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내가 이거 부정청탁이고 법령 위반하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도 또 들어와? 동일한 게 또 들어왔네? 뭐라고요? 부정청탁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에 신고해야 되는데 어디다 신고할까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문서를 딱 보더니 부정청탁이 아니랍니다. 공문서 맨 하단에 뭐 있어요? 공개, 비공개. 이게 완전 공개로 되어 있었어요. 완전 공개로 되어 있대요.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건 부정청탁이 아니랍니다. 왜? 부정청탁은 일반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SNS로 그분한테 청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요건 괜찮을까요? SNS가 공개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접촉한다거나 그 사람에게만 알렸다 그러면 공개가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돈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돈.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100만원 초과 1회 100만원 초과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직무 여부에 관계없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월급 100만원 넘었는데 1항에 따르면 가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8조 3항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는요? 100만원 이하는 2에서 5배 직무에 관련성이 있다면 혹시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에서 5배 이하 과태료를 처하겠다는 게 2항입니다. 그리고 3항이 예외 규정. 그리고 돈 얘기를 더 해보자면 3만원, 5만원 들어보셨죠? 3만원, 5만원, 5만원 식사 3만원까지 가능 5만원, 선물 5만원까지 가능 그리고 경조사비 5만원까지 가능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만원 식사는 혹시 하루당 3만원인가요? 하루당 3만원인가요? 한 끼당 3만원인가요? 제가 여기 419 우리 덕성여대역 앞에 있는 미아리 우동에서 김밥하고 우동을 먹고 점심 때 왔는데 9,500원이더라고요. 그 김밥도 같이 먹으니까 뭐만 좀 먹으면 금액이 10,000원, 20,000원 막 넘어가요. 이거는 뭐 퀴즈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알려드리는 한 끼당 3만원이에요. 요거는 뭐 퀴즈도 아니죠. 이걸 웅성웅성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새로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한 끼는 어디까지가 한 끼인가요? 한 끼. 도대체 한 끼는 어디까지가 한 끼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연말이니까 오랜만에 또 누구 만날 수도 있고 모임도 있으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딱 밥만 먹고 우리는 사무적인 관계야. 딱 먹고 헤어지나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한 잔 드시고 그럴 수 있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맥주를 입가심 할 수 있죠. 그러면 자 1차로 내가 먹었던 삼겹살에 소주까지만 한 끼일까요? 입가심 한 맥주까지 한 끼일까요? 다시 말하면 스파게티 같이 먹었던 우리 오랜만에 스파게티 먹고 헤어지긴 아쉬워.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커피까지 한 끼일까요? 어디까지? 커피까지. 역시 담당자분 잘하시네. 커피까지 몽땅 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하신 분들이 어떤 부서에서 떼고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우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승진을 하다니 우와 대박. 농담만 진담만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승진타고 내야지. 승진했잖아. 이번에 뭐 됐잖아. 승진을 내야지. 한두 번 했으면 진짜 농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담이 계속 되니까 진담처럼 돼버렸어요. 승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농담이 아닌 것 같아. 어떡하지? 진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이 조직에 계속 있을 텐데 사자. 돈을 모아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삽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싫어요. 저는 제가 이제 승진한 것도 오래 죽겠는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한 건데 왜 밥까지 사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합의를 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 산다고 하고 n분의 1로 먹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잘 견뎌보고 내일도 잘 견뎌보자 해서 견디셔도 한 박스 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제가 이 사례를 안다는 이유는 처분이 됐다는 뜻이죠. 견디셔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끼. 포함이 됐습니다. 3만 원이 당연히 넘어갔겠죠. 1차, 2차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됐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논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말씀드릴게요. 선물을 5만 원으로 딱 규정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농민들, 어민분들이 난리 났어요. 한우 농가, 우리는 고기 좀 썰다가 담다고 5만 원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굴비, 어민들이 난리 났어. 우린 보리굴비 3마리만 넣어도 5만 원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항의했어요. 청탁금지법이 농어민 죽이자는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농어민분들한테는 조금 터드려야 되겠네 해서 10만 원까지 였다가 지금은 또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8월 30일자로 8월 말일자로 개정이 돼서 15만 원까지. 그리고 추석 놀랄 만한 타이밍인가요? 어쨌든 추석, 설, 전 24, 후 5일 여기까지는 또 2배 3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보고 놀라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3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퀴즈에서 드리고, 자, 경조사비 5만 원까지 딱 했더니 또 어디서 난리가 났을까요? 화훼 농가에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지. 꽃이 무슨 죄가 있어? 꽃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조과학을 포함하면 10만 원까지. 여러분들 광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9,900원 근조과학. 그래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 번 더 내볼까요? 자, 근조화학을 포함하는 경우 1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현금 7만 원, 앤드 3만 원짜리 근조화학 가능할까요? 산수잖아요. 산수. 가능할까요? 불가능. 안 됩니다. 경조사비 5만 원은 명시적인 규정입니다.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없어요. 얘는 딱 정해놨습니다. 근조화학을 포함해서 10만 원이라고 했지 현금이 5만 원을 뚫고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반대는 돼요. 근조화학 7만 원, 현금 3만 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리면 받는 분들이 썩 기분 좋아하시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누구냐? 우리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한다거나 또 내가 평가를 받는다거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직무 관련성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릅니다. 너는 딱 잘라서 얘는 직무 관련성 있어요, 얘는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공직자는 어떻게 쳐다보겠다고요? 명백하게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있다고 보겠다가 팔립니다. 네가 확실하게 직무관련성 없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면 있다고 보겠다가 팔립니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직무관련성 없다라고 해석한 것도 있어요. 아주 가능. 대부분 있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한자성어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하부정관 과전불량기 들어보셨나요? 이하부정관. 너무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이하부정관. 자두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내지 말고 참외밭에선 신발끈을 고쳐내지 말라. 공직자에게 청렴을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고 한 말입니다. 누가? 강태공. 멀리서 봤을 때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내면 저 사람 자두 소리하는 거 아니야?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내면 참외 소리하는 거 아니야? 오해받을 소지를 우리는 사전에 누군가가 나를 저 사람 무슨 저렇게 종이박스에다가 뭐 주네? 저런 거 받아도 되나?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저거 준대요. 사람들이 보고 세상을 보면 내 편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많이 있어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실수하는 점만 항상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확 신고를 해버릴까? 그러니까 몸조심은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자, 금품등 수수는 아까 부정청탁은 처음에 들어오면
들어오면 이거 거절하고 이거 부정청탁이에요 라고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쵸? 왜? 증거도 없고 그 사람이 실제로 부정청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금품등 수수는 다릅니다. 눈에 딱 뭐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때는 즉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즉시라는 표현을 이 법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반환하려. 지체 없이는 무슨 뜻이냐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왜? 우리가 바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의금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추스리고 5일 후에 경조사 봉투를 막 뜯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나하고 증거할성이 있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줬네? 돌려주고 신고했습니다. 이건 지체 없이 인정.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부담이 되긴 하지만 돈은 필요하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서 2달 있다가 반환한 경우 그런 건 지체 없이가 아니겠죠. 네.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나이 40 넘어가면 동호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스포츠 쪽이죠. 왜? 건강해야 되니까. 하지만 무릎 연골이 나가고 허리가 나가면 사람들은 고상한 취미로 바꿉니다. 네. 어느 분이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통기타를 막 배우다가 나이 먹고 기타를 배우자니 손가락이 굳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네. 장비를 좋은 걸로 바꿀 생각을 해요. 리미티드 에디션을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좋겠는데 네, 이거 사도 될까? 말아야 될까?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이걸 귀신같이 눈치채고 있던 직문화성이 있는 나의 부하죠. 이걸 선물로 줍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소리나 한번 들어볼까? 띠리리 아름다워. 연주나 잠깐 해볼까? 하다가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는 차에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전화 왔어요. 너 지금 음주운전하고 집에 가고 있냐? 내가 지금 누구랑 밥 먹고 집에 가는 걸 어떻게 알 것이며 내가 술은 안 먹었지만 내가 술자리에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지? 알고 봤더니 아멘감찰팀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알게 됐습니다. 아멘감찰단이 촛불을 입수한 거예요. 어떤 분이 관리직에 계신 분이 자꾸 선물 받고 그리고 식사 접대 받고 다니신다는 촛불을 입수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훨씬 큰 걸로 걸 수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식당 앞에서 뻗치기를 하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분명히 식탁 위에 소주잔도 있고 소주병도 있고 맥주도 있고 뭔가 섞어서 마신 것 같은데 이분이 나와서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이거 음주운전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이거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청렴한데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들통나면서 자기가 따라다니고 어쨌든 이분이 받은 건 사실이니까 이분은 어쨌든 걸리긴 걸렸어요. 감사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앞에 조사 대상에 책상에 앉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빌린 거예요. 빌린 겁니다. 이거 무슨 선물이에요. 이거 빌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CCTV에 포착이 됐어요. 뭐가? 상표 태그가 붙어있는 거예요. 네. 신품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4배의 과태료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지체 없이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거 말씀드렸죠? 네, 돈을 받고 2달 동안 보관하다가 돌려준 거 탈락 안 됩니다. 밑에 거 장례 치르고 5일 있다가 발견하고서 돌려주게 됐다. 이건 지체 없이 인정. 괜찮습니다. 스크립트가 많다는 건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얘기할 거 이거 언제 다 했지? 네, 지금부터는 받아도 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도 관계없이 받아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둑한 지갑 누구 것 같아요? 상급공직자. 그쵸? 두둑한 지갑. 왠지 나에게 뭔가 주실 것 같은 그런 지갑입니다. 네, 공공기관, 우리 기관이 덕성대학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그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준다고. 상급공직자가 위로, 경력,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는 돈은 땡큐 감사합니다. 받아도 됩니다. 고생했어. 삼겹살에 소주 감사합니다. 먹으러 가도 돼요.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내가 비록 청탁금지법상 5만원이지만 사실 나는 상급자로서 위로경력 보상 등의 목적으로 너한테 더 줄 수 있지롱. 10만원 줄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거. 네. 자, 원하는 직무 수행 사격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뭐라고요? 3만원, 5만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농수산물 가공품은 금액이 확 뜬다고 했죠. 얼마까지? 15만원까지. 명절, 추석, 설, 전 24, 후 5일 총 30일간에는 30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명절이 아닌 기간에는 14만 원까지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주고받을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소금은 농수산물일까요? 농수산물 맞아요? 농수산물 맞는 것 같아요? 농수산물이 맞다면 얘는 받아도 되는 애예요. 그죠? 농수산물일까요? 땡! 소금은 농수산물이 아닙니다. 소금은 일반적으로 광물로 분류한답니다. 캐릭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금산업진흥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예. 농산물 품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런 선물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은 얼마까지? 5만 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는 한국지역관광공사의 그 청년 강의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앞에 계시는 분께 손을 이렇게 번쩍 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요 이번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고객분들한테 선물로 소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건가요? 저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예외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줄 수 있게. 그런 홍보물품, 기념품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 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식사입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급한 다른 약속 있는 걸 깜빡했네. 그런데 그 식당이 계산해놨으니까 먹고 가.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된다. 어차피 식사니까 된다. 3만 원이라니까. 네? 함께하는 식사.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빠졌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유명한 군산지방법원 판사님 사건이 있어요. 판사님께서 어느 식당에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결제를 하러 나갔는데 계산원분께서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결제가 됐대요. 내가 결제하는데 여보 당신이 안 했대요. 그럼 누가 했지? 앞선 손님께서 수습을 해봤더니 관내에 계시는 변호사님이에요. 그분한테 받아도 돼요? 받으면 안 돼요. 게다가 함께 식사한 줄도 몰랐어요. 비록 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우리 청탁금지법상 식사는 상계가 또 나옵니다. 상계. 서로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상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퀴즈. 요거 말고 다른 퀴즈를 내볼게요. 요거는 요거대로 또 말씀드리고. 자, 직무관련성이 있는 분과 제가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삼겹살 소주를 그분이 샀어. 5만 원어치. 조촐하게 먹었어. 그런데 아쉬워. 이것만 하기는. 그리고 형이 2차 샀잖아. 그럼 2차는 내가 살게. 갔어요. 2차로 맥주를 먹었습니다. 제가 5만 원 쐈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를 얻어먹은 걸까요? 1번 5만 원이다. 왜? 나는 5만 원 얻어먹었으니까. 2번 무슨 소리야? 5만 원 플러스 5만 원 총 우리 10만 원을 같이 먹었잖아. 10만 원 얻어먹은 거다. 3번 아니다. 빵원이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5만 원을 얻어먹었다. 1번 5만 원 얻어먹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10만 원. 2번이 나타나서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리액션이 좋은데 정답률이 좀 떨어져. 너무 감사한데. 요거 네. 5 빼기 5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직무관련자하고 1차, 2차 나누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2만 원씩 우리 모임이 있는데 2만 원씩 모아가지고 나는 2만 원짜리 밥을 먹고 나왔어요. 나는 얼마 얻어먹은 거예요? 얻어먹은 게 없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먹은 거죠. 10만 원짜리 돈이 들어서 식사가 끝났어요. 총. 그쵸? 근데 내가 5만 원 냈어요. 그럼 난 얼마 얻어먹은 거예요? 5만 원 회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얻어먹은 게 없어요. 5 빼기 5는 빵! 그런데 상계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요렇게 그저께는 네가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살게. 이건 안 돼요. 이건 상계적이다. 얻어먹은 건 얻어먹은 거. 3일 지난 후에 땡! 네. 밑에 거는 7만 원짜리 식사를 했습니다.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식사를 하고 와인은 내가 살게. 5만 원. 그러면 7 빼기 5, 2만 원, 만 원. 나 10,000원 얻어먹은 거네. 그러면 3만 원 범위 내 식사 가능하니까 오케이, 땡큐.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하루 지나는 게. 하루지. 네.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장소적 근접성도 있어야 돼요. 장소적 근접성. 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먹고 한 4시간 지나서 대전에 내려가지고 또 먹고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받을 짓 하지 마라. 사람들이 저거 이상하네 쳐다보기 시작하면 내가 특별히 아니라고 하지 않는 한 명백히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원화직무 수행 4개월의 목적으로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런데 퀴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일까요? 선물이면 받아도 됩니다. 선물이 아니라면 받을 수 없죠.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일까요? 아니다. 아닙니다. 현금이죠. 청탁금지법이 8월 30일자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고요? 예전에는 카카오톡으로 쭉 커피 쿠폰 보내주고 케이크 교환권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 관련해서 뭐 지금 노량 영화 개봉했잖아요. 그 영화 보려면 영화 티켓 이런 것들은 정확히 그 제품을 내가 교환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8월 30일자로 개정돼가지고 얘는 받을 수 있는 선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금액 상품권은 제외한다. 현금이랑 똑같은 애를 얘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도 현금으로 바꾸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커피 쿠폰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거 얘는 다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8월 30일자로 이제는 물건을 직접 1대1로 교환할 수 있다면, 용역을 1대1로 교환할 수 있다면 얘는 교환권이지. 그러니까 교환권이니까 선물이네.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있을 수 있죠. 할인해서 사는 경우 있을 수 있죠. 7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어. 그러면 5만 원짜리일까요? 7만 원짜리일까요? 네. 영수증이 있으면 5만 원으로 인정, 없으면 시가로 인정. 에이 들어서 내가 안 주고 안 받는다. 네, 이 법의 취지입니다. 안 주고 안 받자가 이 법의 취지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케이크, 커피 이런 거.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객출해가지고 나눠서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돈 모아가지고 어떤 분한테 좀 그럴듯한 선물을 주자. 그럴 수 있겠죠. 가능할까요? 형법에는 공동점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합치된 의사 표시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 큰 선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큰 선물 받으면 안 되는 금전까지 노력한 이 사람들은 합치돼서 다 함께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합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같이 원활한 직무 수행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법은 좁게 해석합니다. 정말 원활한 직무 수행이 맞냐? 정말 그러냐? 피할 수 없었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정말 그 선물을 꼭 받았어야 했어? 네가 정말 그 사람과 식사를 반드시 했어야 했어? 요거 괜찮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사 관련해서 10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공교롭게도 식당을 예약해놨는데 그분들을 빼놓고 저희는 뭐 같이 먹을 수 없어요. 빠이빠이 밥 먹고서 다시 만나서 회의합시다. 이러기가 공교로워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판례상 인정받았어요. 아, 이거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 맞다.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사적 거래. 당근이신가요? 만났어요. 이분이 직무 관련자네. 이거 어떡하지? 거래를 해도 되나? 해도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괜찮습니다. 네. 저 혹시 제가 직무 관련자이긴 하지만 내고가 가능할까요? 네. 정상적인 범위 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얘는 안 돼요. 증여 사유 대차, 무이자 수비 대차 뭐예요? 거의 공짜라는 얘기죠. 그건 안 됩니다. 그냥 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이런 사례. 5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4천만 원만큼 경제적 이득이 발생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천원의 혈족, 4천원의 인척 배우자분께는 그분께서 저한테 돈을 안 주셔서 그렇지 주실 때는 땡큐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률혼, 그리고 법률상 입양 요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결혼을 앞뒀는데 저희 그 시어머니한테 저 시아버지 되신 분께서 저 예쁘다고 가방을 좋은 걸 주셨는데 이거 받아도 돼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앞뒀다면 인정. 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네. 이른바 수질 관리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기서도 가방 받고 여기서도 뭐 받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분이 직무원에서는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썸을 타는 관계였어.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내가 썸이 아니라 수질 관리 대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뚜껑이 다 열렸습니다. 열리면서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거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썸 타는 관계였는데 결혼을 앞뒀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가급적인 건 확실할 때, 결혼을 앞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떳떳하다. 친목회, 우리 덕성여자대학교도 분명히 사조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동호회인의 뭐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조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조회도 있고 친목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친목회 회칙에 따라서 원래 8조 1항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수수하면 안 됩니다. 회칙에 따라서 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겠대요. 결혼을 앞둔 거. 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땡큐! 해야 돼요. 받아도 될까요? 네. 오! 드디어 정답! 사적단체 요건이 있는데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장기적 지속적으로 소속 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유지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던 분이 부서로 옮긴다거나 여기 이 학교에 계시던 분이 다른 뭐 곳에 이렇게 또 새로 임용이 되셔서 딴 데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계속 유지돼. 그럼 첫 번째 요건 완성. 두 번째, 대내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의 대표자가 존재할 것. 누구예요? 회장, 총무. 네. 세 번째, 내규, 회칙, 규약 어떤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존재할 것. 기준 없이 어떤 때는 100만 원 줬다, 어떤 때는 5만 원 줬다 이러면 안 돼요. 기준이 존재할 것. 그리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통된 회비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소속 구성원분들이 혹시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아프다. 돈을 10,000원, 20,000원, 2만 원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 편사하시는데 혹은 또 자녀가 좀 이렇게 어느 교직원분 자녀가 아프대요. 돈 모아서 드릴 수 있잖아요. 질병 재난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형 무서워. 왜? 뭐가 무서워? 형 나 요즘 파란불이 무서워. 왜 무서워? 내가 돈을 좀 모아보려고 돈을 좀 불려보려고 했는데 돈을 좀 모았었는데 안 모으게 돼버렸어. 왜? 주식 실패. 도와드릴 수 없어요. 네. 증후할증 있는 사람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기력이 안 나.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정당한 도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들, 숙박, 교통, 식비, 간식 이런 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청탁금지법이나 이거 별거 아니에요. 마들렌이에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마들렌.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기 위한 물품. 아까 말씀드렸죠? 네.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 소금, 네. 기념품, 홍보용품, 네, 됩니다. 이 사진은 왜 준비했을까요? 최근 사례입니다. 비슷한 걸 어떻게 찾지 못하게 해가지고 근답지 않은 걸 어떻게든 준비를 해봤어요. 10명에게 주기 위해서 감사패에다가 도금을 했답니다. 10분에게. 특정 소수에게 주기 위한 거죠. 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면 안 됩니다. 사회상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덕성여자대학교하고 MOU를 체크를 하고 있는 기관과 업체와 그쪽에서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걸 혜택을 받는 경우 괜찮답니다. 혹시 학생들을 인솔해서 어딘가 갔는데 교수님은 저희가 인솔자이기 때문에 교수님은 저희는 대금 받지 않습니다. 입장료 받지 않아요. 네, 인솔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괜찮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데는 공짜로 해주는데 나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돼요. 네, 그런 건 안 돼요. 외부강의 보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 의뢰로 대가를 지급받고 온라인으로 시간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강의한 경우도 신고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처분건이 있어요. 사립대학교 교수 몇 분께서 모르셨나요? 난 뭐 교수실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꼭 신고를 했어야 되나? 나 강의가 워낙 많아서 무슨 그래도 신고해야 됩니다. 네. 온라인도 형식만 다를 뿐 외부 강의에 해당된다. 네, 그건 해석입니다.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될까요? 2020년 5월 27일자로 개정됐어요. 그 전에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신고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2020년 5월 27일자로 그 이후에는 대가 지급 받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강의가 왜 청탁금지법에 들어가 있나요? 왜 청탁금지법에 들어가 있냐면 외부 강의는 금품 등 수수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분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은데 평가위원 중에 저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마침 여기 대학교에서 교수님
여기 교직원들 계시네. 그분 모셔놓고 좋은 말씀을 듣고 두둑히 한번 드려볼까? 혹시 그분에게 좋은 글을 써달라고 하고 원글을 조금 넉넉히 드려볼까? 그런 틈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강의가 신고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네, 그리고 국공립학교 포함해가지고 거기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걸 준용 조금씩 변형해서 다 따라 쓰고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괜찮아. 하지만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 공직 유관기관 이런 것들은 다 신고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분들, 교수님 포함해가지고 제가 청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수님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제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다가 자 이건 참 특이하다. 물론 경찰관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사립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학교 말고요. 그 학교가 찾아보니까 천주교 재단이더라고요. 천주교 재단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이런 강당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성당이더라고요. 성당 앞에서 청년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데 앞에 누가 앉아 계세요? 보통 천주교 재단인 경우는 교장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 앞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입고 앉아 계세요. 손 이렇게 모으고 앉아 계세요. 그분들한테 청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래서 정말 사립학교 가실 때 꼭 신고하시고 공직 유관기관, 재단, 공사, 공단, 연구소 이런 것들은 공직 유관기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고하고 가시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좁게 해석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이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강의 나가면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됩니다. 법이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도 신고해야 돼요. 초청기관으로부터 사례금, 여비를 포함해서 받고 외부 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 되죠. 이거 어디서 무슨 청렴 퀴즈라고 냈는데 이건 사실은 청렴 쪽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비 규정 이렇게 복무관인지 이중지급이잖아요, 그죠? 이중지급이니까 얘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무 시간 내나 나 퇴근했으니까 해도 되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휴직 중에 괜찮을까요? 외부 강의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휴직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왜? 내 직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휴직. 내가 지금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인 거지 이 직은 유지된 상태잖아요. 만약에 이게 딱 끝났다. 그러면 난 새로 시험 봐서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은 유지된 상태죠. 자, 퀴즈. 외국기관을 초청받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외국일 수도 있지만 외국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 법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초청받으면 그 기관에서는 외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에서 초청받아서 강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외국기관입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상 기준 금액을 준수해가지고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외국기관에서 저희 따로 산출하는 게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게요. 청탁금지법상 그 외부 강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학교에 계신 분들은 시간당 100만 원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주셔서 그렇지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 금액은요? 시간당 1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럼 3시간 하면 300만 원이요? 네. 4시간 400만 원? 네. 청탁금지법상 그렇습니다. 다른 지침에 따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청탁금지법상은 시간당 100만 원이란 단가 요구만 됐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분들 앤드 언론사분들은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초청했는데 여기 교직원분들 어렵게 모셨는데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저희는 한 200만 원 정도 드리려고 하거든요. 1시간 강의하고 받아도 될까요? 받아도 돼요? 어디? 받아도 돼요? 정답입니다. 호혜라고 하죠. 외국 기관은 그 기관, 그 지역, 그 나라에 대해 인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땡큐. 더 주신다니, 땡큐. 그 기관이구나. 감사합니다. 받으십니다. 그쪽 기관 기준을 인정합니다. 아름답네요. 우리 실은 1시간 강의를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 아시다시피 50분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90까지 맞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청탁금지법 강의 내용 말고도 저한테 이게 여쭤보셔도 되는데 저는 유권 해석 기관은 아니잖아요.
청탁금지법을 만든 기관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유권 해석 이미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여기 탑재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다가 뭘 묻기 전에 그분들이 엄청 바쁘거든요. 저도 그분들한테 제가 감사무소에 있을 때 막 뭐 묻고 거기다가 뭐 유권해서 부탁을 그랬는데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고 전화 드려야 그나마 이제 조사관님이랑 전화 통화되고 막 그랬거든요. 여기 오시면 이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안타까운 점은 이전의 유권해석도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 법률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걸 보고 그리고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건 좀 예민하다 싶으면 실제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교육 매년 1회 2시간 이상의 청년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청년 관련 지침뿐만 아니라 법에 써 있습니다. 시행령에 1회 2시간 이상의 청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청년교육을 가면 뭐 만족도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저한테 피드백도 많이 주시는데 꼭 일정 비율만큼 약 2%에서 3% 정도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네가 지금 이 앞에서 청년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내가 어떻게 더 청년만 하고 내가 지금 돈 안 받고 공정하게 하면 되지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네. 기준을 본인한테 잡으셔서 그런 거예요. 청년의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 속에 놓고 그 물고기에게 조금씩 물을 주게 되면 그 물고기는 그 물을 주는 사람을 고마워한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풀어놓으면 더 이상 물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어쩌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분들의 청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혹시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분들께서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덕성여자대학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런 판단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러면은 굳이 누군가 전화 통화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한테 해명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결국 누구한테 이득이 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남는 시간들이 다 모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 학교를 유지하는 데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시간이 살짝 오바됐지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직원분들 1시간 전보다 훨씬 더 청렴해졌고 그리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청렴에 대한 마음이 쌓여지기를 빌면서 오늘